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위생관리도 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면, 그래서 딱 한 달만이라도 노력을 해보시면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 한 달만 해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치매가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달라요. 보통 25살 정도 되면 이게 약간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만 35세가 되면 매해 뇌세포가 0.2%씩 사라지고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0.5%씩 뇌세포가 매해마다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네. 김희진이라고 하고요. 네. 주로 진료는 인지기능 장애부터 시작해서 네. 치매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가시잖아요, 또. 오랜 기간 동안 네. 치매 연구만 하신 거죠? 네, 치매 연구를 네. 한 지 한 20년 됐죠, 제가. 자, 치매라는 게 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 1위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아를 잃어버리는 질병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도 늙게 되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사실은 뇌 노화는 신체의 노화보다 훨씬 더 빨리 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뇌가 튼튼하고 많이 부피가 클 때가 만 13세에서 15세예요. 그때부터 뇌가 사실은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고 뇌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이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정리되는 완성되는 게 20살입니다. 그때부터 노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체보다 진짜 빠르네요. 신체보다 훨씬 빠르죠. 사실은 우리가 늙었다라고 느낀다는 거는 갱년기 때 좀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면서 우리가 노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뇌 노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시작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외래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돼야, 그때쯤 돼야지 내가 약간 건망증이 있는데 이게 혹시 치매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뇌 노화를 겪는 나이는 만 20세 이후부터는 조금씩 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뇌가 네. 노화하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뇌가 노화하는 단계가 있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뇌 전체를 볼 때 기본적으로 완성, 아주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쫙 짜여진 게 20살인데 보통 25살 정도 되면 이게 약간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만 35세가 되면 매해 뇌세포가 0.2%씩 사라지고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0.5%씩 뇌세포가 매해마다 줄어듭니다. 우리가 한 40언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약간 기억하는 단어 같은 게 좀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입에 맴돌고 아니면 탤런트 얼굴 봤는데 이름이 잠깐 떠오르지 않는다? 비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옛날하고 다른 그러한 단어 같은 걸 잊어버리는 걸 아실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35세 없어지는 뇌 부위가 바로 해마라는 부위가 주로 없어집니다. 이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기억을 담고 있는 뇌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마 부위가 특별하게 조금씩 없어지고, 그다음에 50세 때부터는 전체적으로 뇌의 세포가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전두엽. 그래서 꼰대라는 게 탄생을 전두엽이 보통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 같은 게 주로 전두엽에서 하게 되는데, 만 50세가 넘으면 이게 조금 약해지게 되는 게 뇌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과학적인 말이네요. 과학입니다. 꼰대는 과학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네요. 그래서 50을 넘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메타인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메타인지. 그래서 우리가 만 50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나의 뇌도 전두엽부터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꼰대가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넘어서 사람 변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뇌 노화 측면에서. 특히 전두엽이 손상을 많이 입는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발달 단계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도 처음부터 떡하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보통 원시뇌부터 만들어지고 신피질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로 완성이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이 신피질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뇌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발달 과정상 이게 가장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뇌 MRI를 찍어보면 앞에 전두엽 부위에 뇌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이 MRI 보면
성격 나쁘겠는데를 할 수 있는. 성격도 네. 과학이네요. 물론 뇌가 없다고 해서 그럼 모두 다 치매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뇌는 구조가 기능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 찍어봤는데 이미 약간 해마도 줄어들어 있고 전두엽도 줄어들어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도 변하고 우리 뇌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 전공의를 할 때도 치매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80세 넘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질 않았거든요. 빨리 돌아가시니까. 근데 지금은 80대 돌아가신다 그러면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실제 제 외래에 지금 다니시는 분이 106세가 다니시거든요. 옛날에는 100세 넘는 분을 찾지를 못했는데 저희 외래에 이제 8학년, 9학년, 10학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 노화에서 올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고요. 2025년이 저희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지금 한 해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베이비 부머 1세대가 60년대생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2세대가 70년대생이에요. 네.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고 맞아요. 70명씩 다녔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 60년에 태어난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한국이 진입을 했고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게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앞으로 20년은 엄청나게 많은 고령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저희가 예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다 병적인 상태로 둘 수가 없고 이런 분들한테 자꾸 계몽을 해서 뇌도 건강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상했던 신체나 뇌도 자꾸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위생관리도 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면 예전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내 신체나 뇌에 대한 내 가구가 틀려지면 나의 상태도 달라진다.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 노화가 다른 질병과 비교했을 때 네. 그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뇌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신경과 의사라서 이러는 게 네, 아니라 네. 사실은 뇌하고 신체하고 약간 떨어져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거, 숨을 쉬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게 다 뇌의 명령에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가 그래서 뇌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체는 다 살아있어도 뇌가 죽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뇌사 판정을 해서 기관 같은 걸 기증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뇌에서 명령체계가 악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신체도 따라서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망을 하시냐 하면 심장이랑 폐랑 이 기관은 다 멀쩡하신데 뇌에서 더 이상 심장을 뛰게 하는 신호가 안 가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건강이 다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칠 수 없는 암이 걸렸을 때 빼놓고는 사람이 계속 산단 말입니다. 근데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게 한 120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 뇌에서 명령 센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뇌의 기능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지키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뇌 노화를 부추기는 나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네. 중년기 비만. 중년이라는 건 45세부터 60세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비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흡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쁜 식습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쁜 생활 습관. 결국은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 건강은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네. 비만을 꼽아주셨는데 네. 비만이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우리가 비만이라고 했을 때 잘 보셔야 될 게 나이대가 중요합니다. 중년기 비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5세부터 60세까지의 복부 비만 그리고 똑같은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비만과 나쁜 비만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해서 BMI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네네네. 그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비만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비만도 하나 플러스가 체중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바디 프로포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근육량, 지방 이런 게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나쁜 비만이라고 부르고 나쁜 비만이 중년기에 발생하면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는 너무
너무나 많습니다. 정설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뭐 70세도 하다 살 빼야지 이러시잖아요. 안 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네네. 오히려 저체중이 치매를 더 잘 걸리게 하고 사망률을 높입니다. 60세 이상에는 절대 저는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50대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우리는 몸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 내가 효율적으로 나의 몸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단백질은 1g당 칼로리가 4밖에 안 되고 네. 지방이 9kcal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꾸 단백질, 근육을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노화가 되면서. 근데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바뀌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신체 노화. 근데 60세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살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빼버리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60대 이후에서는 BMI를 그냥 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에서는 에너지로 빨리 쓸 수 있는 성분만 남기려고 해요. 칼로리가 높은 지방세포, 그 다음에 빨리 칼로리를 만들 수 있는 당. 그래서 당뇨병도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올라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우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성분이긴 하지만 이게 에너지화가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노화에 의해서 이건 자꾸 없애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운동을 해야 하느냐? 팔다리로 움직여서 자꾸 근육세포를 채우는 겁니다. 채우게 되면 우리 뇌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너는 65세가 아니라 너는 아직 50세야. 그러니까 너의 근육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돼라고 계속 신호를 주는 거죠.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 노화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80세가 아니야. 너는 아직도 50세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걸어라. 나이 들어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걷게 되면 팔다리가 나한테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신호를 뇌에 주게 되니까 그쪽으로 관련된 혈류도 가게 되고 그쪽에 관련된 뇌세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뇌도 노화가 들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이 뛰게끔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세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뇌만 쫙 남아있고 생각하는 거, 즐거운 거, 감정을 느끼는 이런 뇌는 자꾸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즐겁게 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책도 읽고 팔다리로 움직이면서 뇌를 속이는 거야. 너는 아직 젊어. 이렇게요. 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뇌를 속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년기 때 비만은 굉장히 중요해서 요새 젊은 친구들 제가 배를 잘 봐요. 보면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많이 나온 거미형 인간. 거미형 인간이 되는 거죠. 거미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중년기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치매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등학교 다닐 때 45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게 딱 맞는 사이클이에요. 자꾸 앉아있다 보면 결국은 중앙 집중형으로 계속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게 치매를 걸린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흡연입니다. 네. 흡연은 할 말이 많은데요. 담배를 되게 끊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담배를 딱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뇌로 가서 도파민이라는 엄청난 신경 전달 물질을 쏟아지게 하니까 그 도파민이 뭐를 관장을 하는 거냐면 흥분, 집중도, 그 다음에 나를 살아있게 하는 생기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그렇게 즐거울 데가 없고 그렇게 나를 릴렉스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과다하게 되면 신경세포 그 자체로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도파민이 중뇌라는 곳에서 발달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파민 세포가 생성을 해서 도파민이 전체 뇌를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분비를 하는 그 자체가 신경세포와 세포는 사실은 연결다리처럼 생겼지만 엄청나게 강한 전기 신호거든요. 과다한 전기 신호가 어떻게 되나요? 타버리는 거예요. 네. 담배를 오랫동안 피시게 되면 치매 파킨슨의 또 유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뇌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신경세포의 한계도 있을 거고 전달물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달물질의 한계도 있을 텐데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뇌세포는 그냥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혈관의 문제인데 혈관은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동맥경화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오메가3를 드시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40살, 50살에 다 돌아가셨던 그 옛날이랑 다르게 우리가 앞으로 건강
건강했던 60년이 지나서 안 건강한 60년을 사셔야 되는데 그때 되면 동맥경화가 기본으로 있는데 혈관 자체에 이렇게 녹이 쓴 혈관에 수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뇌경색 뇌출혈이 생깁니다. 제가 어저께 응급실 당직을 했는데요. 50세밖에 안 되셨는데 뇌혈관이 거의 없어요. 다 막힌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르신 거지. 5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잠깐씩 뇌경색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 팔다리 하나도 못 쓰는 이 상태가 돼서야 응급실에 오신 건데 뇌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이미 벌써 입원이 최소 4번째더라고요.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가 고소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경찰 조서를 하는 중간에 이제 담배 얘기는 그만할까?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 이랬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이구나. 제가 진짜 담배 사에 현지에 고소를 당해도 저는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수칙으로 금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안 좋은 습관이 아까 나쁜 식습관. 네, 식습관 중에서 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쓰리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소금, 두 번째 설탕, 그다음에 세 번째 나쁜 기름. 근데 사실은 저도 설탕 매니아예요. 제가 초콜릿 너무 좋아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금 같은 경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은 140ml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나트륨이라는 소금 성분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의식 저하가 옵니다. 그리고 몸도 뭐 콩팥도 망가지고 다 그렇게 돼요. 혈압도 유지하고 되게 우리의 필수 성분인 소금인데 기본 한식에 있는 염분 플러스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먹는 이런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과자 뒤를 보시면 염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뒤를 보면 영양성분 표시를 꼭 보시고 트랜스 지방, 염분을 확인하시고 심지어 카페인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맛이라는 게 습관이거든요. 저도 되게 짜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반찬이죠.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짜게 먹고 있지 않나 집중만 하더라도 내가 굳이 싱겁게 먹지 않아도 하루의 염분 섭취량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설탕. 제가 초콜릿 매니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개수를 조절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순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설탕이라는 것 자체가 과당이 되면 첫 번째로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들어요. 칼로리를 빨리 만드니까 그만큼 노폐물도 빨리 생성이 되거든요. 이 노폐물이 한마디로 염증인자를 만들면서 몸 전체를 염증인자로 만들게 되는데 피를 타고 염증인자가 많이 가게 되면 이게 세포 노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세포 노화가 되면 뇌노화, 신체 노화가 되는 거니까 얼굴도 정말 빨리 늙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뇨. 근데 이 당뇨가 단순 당뇨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혈당이 높아서 원래 소변에서는 당이 빠져나오면 안 되는데 혈당 자체가 높으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상태가 당뇨병이에요. 그런 상태로 되게 되면 끊임없이 몸은 에너지를 몸 안에서 써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당이 들어가게 되면서 나의 혈당은 올라가게 되고 혈관을 파괴시키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 당이 단순하게 혈당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글라이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포를 당으로 코팅시키게 되면 이게 알츠하이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제3당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탕을 마구 드시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나 소금 자체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당뇨병 환자분들을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있는 알츠하이머 병하고도 상당히 같이 유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과거력을 물어볼 때 가족이 당뇨병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당뇨를 앓고 있는지 아니면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뇌 사진을 찍어보면 뇌가 상당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이 우리 기름인데 트랜스 지방. 여기 안에 트랜스 지방 덩어리들이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이런 작은 과자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꽃등심, 마블링 그런 것도 다 트랜스 지방인데 우리 지방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요. 특히나 불포화 지방산은 한마디로 잘 소화가 돼요. 간에서 소화가 돼서 대변으로 잘 빠져나가고 포화 지방산이 안 좋은 건데 이 포화 지방산은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에서 대사가 잘 안 돼서 혈관 같은 데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게 결국 동맥경화가 되면서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세 가지를 음식으로 조절하시면 언제부터 조절하시라? 20살부터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는 분도 이미 늦은 겁니까?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죠. 네. 항상 나는 젊으니까
늙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절대 틀린 사실인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내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면 그게 결국은 나를 건강하게 만든,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아까 생활 습관. 네, 생활 습관인데 오래 앉아 있거나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 대부분 치매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치매가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 안 움직였어요가 2, 3년 전부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면 그건 곧 치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매일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식습관. 식습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르신들, 저는 이제 6, 7, 8, 9, 10이 많으시니까 근데 병이 너무 신기한 게 부부가 같은 병을 겪는 거예요. 치매도 같이 오고 뇌졸중도 같이 오고 파킨슨 병도 같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나 뇌졸중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못하면 후천적으로 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매년 발생률이 1%예요. 전 인구의 1%. 그런데 그런 파킨슨 병 같은 경우가 부부가 같이 걸릴 일이 없는데 그분들이 병이 똑같다는 걸 봤을 때 이분들이 평생 같이 나눠 먹는 음식. 그다음에 생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뇌를 파괴시켜서 파킨슨 병이 오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 오게 되면 물론 약도 처방을 하죠. 의사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식습관을 꼭 확인을 해서 불규칙하게 혹시 식사를 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음식의 종류가 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뇌 건강에 좋은 뭐 지중해 식단 이런 게 있거든요. 한국화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좀 드립니다. 제가. 네. 뇌 노화의 여러 가지 그 증상 중에 뭐 건망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완벽하게 구별되는 치매는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완벽하게 구별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랫동안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첫 번째로는 단어를 깜빡깜빡하는 그런 게 나는 심각하지 않은데 내 배우자나 내 가족들은 심각하게 느낄 때 우리가 메타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자각 능력이 떨어진 상태의 기억력 저하. 그게 첫 번째 위험 신호고요. 두 번째로는 길을 잘 찾아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갑자기 복잡한 장소 뭐 지하철 환승구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산이 잘 안 될 때 기가 막히게 암산을 잘했던 분들 나는 옛날에 완전 컴퓨터였어 그랬는데 갑자기 돈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들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사람의 성격이 많이 변했을 때 발랄했던 사람은 되게 침울해지고요. 침울했던 분들은 갑자기 이제 과격하게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게 자주 될 때는 약간 뇌 노화가 아닌 노쇠 상태가 아닌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징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뇌가 지금 노화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작업법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 테스트에서 어느 글자로 시작된 단어를 몇 개를 말해봐라 1분 동안에.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응이나 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게 15개 이상 물론 본인이 학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네네. 1분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하면서 그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뺄셈 같은 거 자동으로 안 될 때 그렇게 되면 뇌가 약간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닌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단계를 정확하게는 정밀하게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치매 안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각 지역에. 거길 가시면 점수가 딱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가지고 이 점수에 해당되면 당신의 뇌 노화 단계가 언제다.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팁은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네. 60세 이상에서 우리가 테스트 잘 받아보시면 생애 주기 테스트라고 해서 치매를 선별하는 자가설문지가 있어요. 15개 질문이거든요. 네. 그 자가설문지 4개에 해당이 되면 고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6개 해당이 되면 1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하지 마시고 잘 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60세, 77세 뭐 해가지고 요 시기마다 우리가 보행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검진에 다 들어있는 항목인데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치매인지 아닌지 그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노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를 되살리는 방법도 있을까 싶어요. 첫 번째가 아마도 김현욱 아나운서
중에서도 떠올려 보시면 네. 쉬운 단어가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중계할 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강의하다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기억 상실증은 아니죠. 나중에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단어는 해마라는 곳에 각 세포 수준에 하나하나씩 다 담겨 있어요. 세포 변이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 있는데 그 세포가 빈사 상태, 기절하거나 죽으려고 할 때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에 한해서는 계속 주무시기 전에 그걸 기억이 날 때는 딱 적어 놓으시고 밤에 10번씩 되뇌어 보시면 기가 막히게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잊어버렸을 때 집에 가셔서 10번씩 암기하셔라. 소리내서.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세포에 살아나는 심폐소생술하는 거죠. 너는 아직 쓸모있는 단어야. 이러면서. 이것도 세포를 속이는 거네요. 세포를 속이는 거죠. 네. 아, 이게 뇌 살리는 운동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그리고 이제 운동법이고 또 네.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 게 이거 정말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30년간 하고 있는데 예. 일기 쓰기 손으로. 근데 그러면 타자로 치면 안 돼요. 컴퓨터로 하면 안 돼요. 네. 이런데 손 쓰기 싫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네. 없는데요. 일기를 쓰시는데 손이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6%밖에 안 돼요. 하지만 뇌에선 이만큼이에요. 손 영역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네네. 글로 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기를 쓰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바쁘니까 이제 아침에 하루 일을 쫙 정리해서 어제 뭘 했는지 시간별로 하고 거기에 따른 감정이나 느낌을 이렇게 형용사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예쁘게 좀 예쁜 손글씨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힘드시면 시간별로 뭘 했다라는 정리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줄 정도만 그냥 기록 나의 소감을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능하다면 이제 서술형으로 쭉 쓰시는 거죠. 실제로 일기 쓰기를 했을 때는 나의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해서 일화 기억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살려주면서 뇌의 여러 부위 뭐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일기 쓰기가 뇌 건강법의 두 번째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저도 하고 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낯선 단어를 5개 정도 외우는 거예요. 낯선 단어. 저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처음엔 했는데 영어도 옛날에 했던 거니까 예. 별로 낯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뭘 하고 있냐면 고사성어에 뭐 예. 용자, 불구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매일매일 씁니다. 한자를. 그러면 이제 나에게 낯선 단어를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안 예. 외워져요. 예. 옛날에는 외워졌지만 지금은 안 외워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즉각 기억력은 25살부터 우리는 없어지거든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너무 많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면서 낯선 단어를 훈련을 하다 보면 역시 너의 뇌는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서 이 뇌가 살아나는 거죠. 뇌를 자꾸 이렇게 치열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신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낯선 단어라는 게 아까 영어 말씀하셨는데 영어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들을 어려운 외운다든지 단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는 일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방통대를 심지어 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한테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니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는데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일어를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서 일어 인문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냐면 일본 소설을 간단한 걸 읽고 1년에 한 번 그 소설에 나온 배경 여행을 가신대요. 저는 정말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하셨지만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일하시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본인이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분 절대 치매 아니죠. 건망증만 있으셨는데도 그렇게 따라했더니 본인 선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가신 거예요. 사실 일본어 잘 모르잖아요. 일본어 그렇죠. 도전했다 힘들어가지고 저는 한자로 네네네. 바꿨습니다. 지금 3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더 있을까요? 네, 이제 네 번째로는 네. 몸을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댄스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느 방송국하고 뇌 건강에 관련돼서 우리 치매 초기 어르신들하고 댄스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볼룸 댄스를. 그게 굉장히 순서도 어렵고 리듬감도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었는데 네. 치매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 순서를 다 외우고 나중에 발표를 하고 치매인데도 네,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몸 움직이는 것도 좋죠. 하지만 네. 3분이면 3분, 2분이면 2분 이렇게 짧게 순서가 있는 스텝이 있는 그러한 댄스 동영상을 보고 외우시고 내 몸을 따라하게 되면 몸도 기억을 하게 되고 뇌도 기억을 하게 그러니까 되는 짜여져 있는 어떤 각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몸을 안 움직이시던 분들은 1분도 길어요.
1분도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실버 댄스 이런 게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좀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습관은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네네. 지중해 식단이라고 해서 물론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단백질은 하루에 한 60g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이 60g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근육세포가 자꾸 빠져나간다고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란이 하나에 6g이니까 하루에 계란 10개. 10개. 그다음에 돼지고기 목살 100g을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60세 이상에 필요한 단백질은 남자 여자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60g 정도라고 하면 두부 반모 정도 드시면 이게 한 25g이에요. 그리고 달걀 하나 정도 먹으면 한 6g, 30g.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프로테인 관련된 그런 음료를 상표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뒤에 성분 보고 한 20g 정도 있는 것들을 같이 해서 한 50에서 60g 정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야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고기보다 채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너무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런 A4 용지 한 5접시 정도를 먹어야 우리 하루에 먹는 식이섬유랑 채소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의 몸에 맞는 비타민을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식품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칼슘이거든요. 칼슘과 비타민 D인데 칼슘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 있어요. 멸치, 그 다음에 추어탕, 미꾸라지,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깨 같은 게 100g당 칼슘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그럼 나 칼슘 보충제 먹지.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알약을 먹는 것과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하늘과 당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섭취할 만큼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먹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에 남아있으려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네. 분들은 집약돼 있는 건강 보조제나 이런 걸 먹으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나의 간 상태, 콩팥 상태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영양제 좋다고 다 드시면 안 돼요. 영양제도 내 몸에 맞는 게 있으니까 꼭 말씀드리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잊지 말고 하셔라. 귀찮아서 안 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검사 항목이 있는 게 바로 그 건강검진입니다. 그걸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검사하시면서 영양제도 식이 종류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네. 뇌 노화를 늦추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네,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루틴을 어느 정도나 지속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것 네? 같아요. 한 달이면. 달라요. 제가 환자를 보잖아요. 근데 일단은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 한 달만 해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신체라는 건 항상 강조하는 게 구조와 기능은 전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뇌에도 해당이 되고 신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달만이라도 노력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다르고요. 일기 쓰기 제가 아까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하고 나서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중역이신데 제가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딱 2주 만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뇌가 멍하던 게 확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기 쓰려고 혹시 그 시간에 술을 안 드셨던 건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내가 일기를 쓰려면 흘려간 정보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억력 장애는 아마 이런 것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중을 한 정보는 안 잊어버려요. 집중을 하지 않은 정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집중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결국은 나의 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일기를 쓰기로 각오를 했으면 나의 하루는 흘려버려지는 시간 없이 나의 모든 집중과 함께 소중한 자료로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방법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그칠까요? 아니면 치매가 있는 사람도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치매가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한양대 근무한 것만 해도 17년째거든요. 근데 10몇 년 전에 오신 분들이 지금도 너무 멀쩡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정말 눈빛도 달라요. 사실은 치매 환자를 보면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MRI, CT, PET, 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멀리서 그분이 들어오는 자세와 눈빛만 보더라도 걸음걸이 이런 건 보더라도 그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왔구나를 딱 의사로서 아는 거예요. 그건 모든 분야의 선생님들이 그걸 다 느끼실 거예요. 감이 있으신 거죠, 이제. 열심히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비약물적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인생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치매가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걸 숨기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치매가 낫지 않고 네. 내 자식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예전에 아주 옛날 일인데 진단을 받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약도 너무 좋은 약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가장 많은데요.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데 아주 초기에 이러한 치료를 하면 치매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치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약물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약들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의심이 될 때는 이게 과한 걱정이 아닌지 아니면 병리적으로 뇌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전문의 선생님한테 찾아갈 걸 판단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꽁꽁 앓고 있는 게 가장 안 좋고 나의 옆에 가족한테 오픈을 해서 빨리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확정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못다 하신 말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해도 늦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도 늦었다. 이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젊다고 그냥 관리 안 하고 사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 세월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뇌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모든 신체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만 오랫동안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례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을 좀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